말씀아,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찾아갑니다. 도연은 물수건으로 진열대를 닦았어요. 천천히, 구석구석. 벌써 몇 번째 닦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시장 반찬 가게는 늘 똑같았어요. 오전엔 아주머니들이 붐비고 오후엔 다시 조용해졌죠. 그 사이에 도연은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대를 닦고 가끔 손님들에게 웃음을 건넸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죠. 이 자리가 편했으니까요. 도연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선영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어요. 손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거라도 먹어. 보자기를 펼치자 김치찌개가 담긴 작은 냄비가 나왔어요.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따뜻했어요. 도연은 웃었어요. 또 이러시면 제가 맨날 얻어먹는 사람 되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 집도 남는 거야. 선영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죠. 그냥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 도연은 그걸 느꼈지만 말로 하진 않았어요. 선영은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도연 옆에 앉았어요. 시장 소음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죠. 요새 좀 어때?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잘 먹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기가 직접 챙긴 사람처럼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떠먹었어요. 입안이 뜨거웠죠.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죠.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선영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 같은 거, 그리움 같은 거. 도연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선영을 봤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응, 나, 네. 왠지 오늘 표정이. 아니야.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죠.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너무 오래. 도연은 조금 어색했지만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몰라도 그 시선이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도연아? 네. 너 혹시 어릴 때 기억 많이 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땐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네. 뭐 다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죠. 시장 안은 시끄러웠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손님들이 흥정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죠. 그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어요. 도연은 그걸 느꼈어요. 말로는 설명 못하는 끌림, 익숙함. 선영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이유.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죠.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난 가볼게. 이래야지.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별 말씀을. 또 올게. 선영은 뒤돌아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다시 봤죠. 도연아? 네. 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알았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선영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죠.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왠지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었죠. 그냥 그랬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진열대 정리를 마치고 뒤쪽 작은 방에 앉았어요. 낡은 선풍기가 돌아갔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특별히 볼 건 없었죠. 메시지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익숙했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보였죠. 사람들이 오가고 햇빛이 지붕 사이로 비쳤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죠. 선영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너 혹시 어릴 때 기억 많이 나? 왜 그런 걸 물었을까요? 도연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묘했어요. 마치 누군가 자기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로는 설명 못하는 감각.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생각이야. 그렇게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가슴속 먹먹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도연은 시장 안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잘 안 피우는데 오늘은 왠지 손이 갔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도연은 그걸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상하네. 선영 아주머니는 그냥 친절한 이웃이었어요. 반찬을 나눠주고 가끔 쉬라고 의자를 내주고 그런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왜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질까요? 도연은 담배를 끄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선영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죠.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선영 아주머니는 늘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혼자. 도연처럼. 우린 닮았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시장에 기대어 살았고, 둘 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도연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죠. 도연아?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내일도 올 거지? 네. 당연하죠. 그래. 잘 가. 네. 아주머니도요. 선영은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선영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 못하는 무언가. 도연은 다시 걸었어요. 가슴속 먹먹함이 점점 커졌죠. 왜 이럴까?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선영 아주머니는 그냥 이웃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것 같았죠. 도연은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좁은 원룸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선영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슬픈 눈빛.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어릴 때 기억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혼자 살기 시작했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선영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그 단어가 떠오를까요? 도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내일도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알고 있었죠.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걸, 뭔가 시작될 것 같다는 걸. 도연은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한편
선영은 자신의 집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사진첩을 펼쳤죠. 거기엔 20년 전 사진들이 있었어요. 화재가 나기 전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선영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닮았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닮았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눈매, 코, 입모양, 그리고 웃는 방식까지 모두 자기 아들과 닮아 있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혹시 내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생각이었죠. 혹시 저 아이가 내 아들일까? 혹시 다시 만난 걸까? 하지만 매번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렸고 눈물이 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제발. 선영은 사진을 꼭 안았어요. 제발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천천히.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찾으면서, 그리고 운명은 곧 그들을 다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죠. 시장은 아직 조용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하고 하루를 시작했죠. 도연도 진열대를 닫기 시작했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죠.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선영 아주머니 생각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왜 이러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였어요. 도연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옆 가게 아저씨가 뛰어오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영이가 쓰러졌어. 도연의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방금 가게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도연은 걸레를 던지고 뛰었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선영의 가게 앞.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도연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갔죠. 바닥에 선영이 쓰러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아주머니. 도연은 무릎을 꿇고 선영을 흔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도연은 귀를 가까이 대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게. 살아있어.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119 불렀어요? 방금 불렀어. 빨리 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뭐? 병원 바로 앞인데 제가 업고 갈게요. 도연은 선영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 괜찮을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죠. 숨이 막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달렸죠.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선영의 머리가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차갑고 축 늘어지고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도연은 선영을 침대에 내려놓았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까 시장에서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빠르게 선영을 확인했어요. 맥박을 재고 눈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댔죠.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빈혈 증상도 심하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도연은 물러났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선영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하고 축 처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복도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죠.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계속 되뇌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선영 아주머니는 그냥 이웃이었어요. 가족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을까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났죠.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죠. 어떻게 됐어요? 일단 급성 빈혈입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침묵이 도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혈요? 네. 지금 상태론 위험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문제가 환자분 혈액형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하다는 게 일반 혈액은행에 재고가 거의 없어요. 급하게 구하긴 어렵습니다. 도연의 입이 말랐어요. 그럼 어떡해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요? 네. 직계 가족이면 확률이 높거든요.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선영 아주머니에겐 가족이 없었어요. 혼자였죠.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가족은 없어요. 그럼 좀 어렵겠네요. 다른 병원에 연락해 보긴 하겠지만 의사의 말이 흐려졌어요.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 아니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그냥 혹시 모르잖아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의사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검사해드리겠습니다. 체열실,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고무줄로 팔을 묶었죠. 차갑고, 꽉 조이고, 긴장 푸세요. 네. 하지만 몸은 굳어 있었어요. 바늘이 들어왔어요. 따끔, 붉은 피가 주사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그걸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았죠. 선영 아주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체열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솜을 눌러줬죠. 결과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복도로 나왔어요. 다시 의자에 앉았죠. 손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종교는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든 빌고 싶었죠. 제발, 제발이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죠. 1분, 5분, 10분,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선영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따뜻한 웃음, 부드러운 목소리. 도연아, 밥 먹었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제발 살아계세요. 30분이 지났어요.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죠. 도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의사는 도연을 봤어요. 표정이 묘했죠. 놀람, 혼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혈액형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도연의 숨이 멎었죠. 일치합니다. 네, 환자분과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희귀 혈액형인데 정확히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해봤는데, 네, 반응이 거의 직계 가족 수준입니다.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직계 가족이요? 네. 보통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에서 이 정도 일치율이 나옵니다. 그럴 리가. 혹시 정말 가족이 아니신가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죠. 가족? 부모 마이너스 자식? 말도 안 됐어요. 선영 아주머니는 그냥 이웃이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의사는 뭐라고 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이 없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일단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 일치율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니 과거 기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과거 기록이요? 네. 실종 신고나 의료 기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신은 혼란스러웠죠. 직계 가족, 부모 마이너스 자식.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떨림. 왠지 모를 기대감. 일단 수혈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위급하니까요. 네. 제발 빨리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벽에 기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수혈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 바늘이 꽂혀 있었고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갔죠. 옆 침대엔 선영이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됐어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가는 숨.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다행이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함께 왔죠. 의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직계 가족 수준입니다. 도연은 선영의 손을 봤어요. 작고 주름진. 어릴 때 기억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 얼굴도 몰랐죠. 그런데 혹시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속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수혈이 끝났어요. 도연은 복도로 나왔어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기록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켰어요. 20여 년 전 이 지역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요? 네. 시장 화재였어요. 그때 실종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신고자는 의사가 파일을 봤어요. 환자분이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그 아이의 혈액 정보가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 의사는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과 거의 일치합니다.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막혔죠. 말도 안 돼요.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선영 아주머니가, 그 따뜻한 사람이, 혹시 진짜?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팠지만 그게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결과가 나와요?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신은 멍했죠. 일단 환자분은 안정됐습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사는 어깨를 두드리고 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폭풍이었죠. 20년 전 화재, 실종된 아이, 그리고 선영 아주머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믿고 싶지 않았죠.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혼란스러웠고, 3일 후면 알게 되겠죠. 진실을.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어두웠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3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 3일. 도연에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과 시장을 오가며 일을 하고 선영을 돌봤지만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혹시 정말 답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첫째 날, 선영은 깨어났어요. 도연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도연아,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선영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너 내 피를 받았다며. 네. 혈액형이 맞았어요. 그래. 선영은 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래, 깊게. 도연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신기하네. 선영이 말했어요. 희귀 혈액형인데 딱 맞다니. 네. 저도 놀랐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말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뭔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선영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도연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고마워. 정말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너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애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선영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쥐고 있었죠. 마치 놓으면 안 될 것처럼. 둘째 날, 도연은 시장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물었죠. 선영이는 괜찮아? 많이 아팠다며? 언제 나와? 도연은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죠. 내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친자 검사, 진실. 도연은 진열대를 닦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렸죠. 만약에 정말 아주머니가
생각을 끝낼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어릴 때 기억이 없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말했죠. 너는 시장 근처에서 발견됐어. 화재 사건 후에. 부모님은 찾을 수 없었어. 도연은 늘 궁금했어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자기를 버렸는지. 하지만 포기했죠. 알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 답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은 가슴을 눌렀어요. 숨이 막혔죠. 셋째 날, 도연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떨렸고, 손이 차가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병원복도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도연은 멈췄어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도연 씨, 의사가 불렀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죠.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환자분도 함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도연은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닫혀 있었죠. 그 안에 선영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병실 안. 선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도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아주머니. 도연아. 앉아. 도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도 함께 들어왔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꺼냈죠. 도연은 숨을 참았어요. 선영도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어요. 99.9% 일치입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도연은 의사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친자 관계입니다. 도연 씨는 선영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되었어요. 도연은 선영을 봤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도연아.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너 정말 내 아들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선영은 울먹였어요. 매일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혹시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까봐. 아주머니, 화재가 났을 때 너를 놓쳤어. 단 몇 초였어. 내 손을 놓친 게.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아니에요. 너를 찾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 선영은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선영은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아이처럼.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도연도 울었어요. 20년 동안 몰랐던 진실. 20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 이제야 알게 됐어요. 왜 선영 아주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챙겼는지. 왜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는지.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나갔죠. 문이 닫혔어요. 병실엔 둘만 남았어요. 한참 후
둘은 마주 앉았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졌죠. 내가 내 아들이었구나. 선영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났네. 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잡했죠. 기쁨, 슬픔, 혼란, 그리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도연아? 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성인 되고 나서는 혼자 살았고요. 혼자?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익숙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죠. 선영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그렇게 불러줘서. 네. 선영은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많이 컸네. 어른이 다 됐어.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 20년.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늙었지. 그런 말씀 마세요.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선영 씨, 손님 오셨는데요. 손님? 선영은 고개를 가오졌어요. 누구? 문이 더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뒤에 2명이 더 따라왔죠. 똑같이 정장, 서류 가방, 딱딱한 표정. 도연은 긴장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선영 씨,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죠. 오랜만입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들이 왜 여기에?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장? 도연은 선영을 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죠. 뭔 일로 왔어? 선영 씨의 소재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도연을 봤어요. 친자 확인까지 완료됐다고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병원 기록은 법인 이사진에게 공유됩니다. 선영 씨는 아직 법적으로 상속권자니까요. 상속권?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선영 씨, 20년 전 실종 처리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태성식품 대표이사의 딸이십니다. 태성식품? 도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3대 식품기업, 재벌, 그리고 이 아이가 선영 씨의 친아들로 확인된 이상 법적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남자는 도연을 봤어요. 차갑게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분 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돌아가. 선영 씨, 난 그쪽이랑 상관없어. 20년 전에 이미 끝났어. 하지만 법적으론. 법이 뭐가 중요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 아들 찾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회장님은 손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손자? 선영은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남자는 침묵했어요. 선영은 도연을 봤어요. 도연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도연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빨랐죠. 재벌, 상속, 할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괜찮아. 선영은 남자를 봤어요. 돌아가. 우리는 관심 없어. 선영 씨, 회장님께선 두 분을 집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시고. 대우? 선영은 웃었어요. 쓸쓸하게.
난 20년 동안 시장에서 살았어. 그게 내 삶이야. 이제 와서 바꿀 생각 없어. 하지만 이 아이는, 남자는 도연을 봤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도연은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 취급받는 것 같았죠.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죠.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뒤따라온 사람들도 함께. 문이 닫혔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복잡하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너 궁금하지 않아? 내 할아버지. 재벌 집안.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선영은 도연을 안았어요. 고마워. 도연도 그녀를 안았죠. 하지만 마음 한쪽은 불안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았죠. 태성식품, 재벌 집안, 할아버지. 모든 게 갑작스러웠고 무거웠고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도연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영은 퇴원했어요. 도연은 그녀를 시장 근처 작은 집으로 모셨죠. 선영이 20년 동안 혼자 살던 곳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작지만 따뜻했죠. 도연은 짐을 들고 문턱을 넘었어요. 들어와. 좁지만 이게 우리 집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충분해요. 방은 2개였어요. 작은 부엌과 더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엔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도연의 방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어. 내가 미리 정리해뒀어. 문을 열자 깨끗한 이불과 작은 책상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고마워요, 어머니. 그 말을 할 때마다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선영은 웃었어요. 진심으로. 이제 진짜 가족이네. 도연도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어요. 둘 다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영은 이미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죠. 일어났어? 밥 먹어.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밥상은 소박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도연은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선영은 도연이 밥 먹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처럼요. 도연은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20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고아원에서도 자취방에서도 늘 혼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이게 가족이구나.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낮엔 둘 다 시장에서 일했어요. 선영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도연은 옆 가게에서 일을 도왔죠. 가끔 틈틈이 서로를 확인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손을 흔들었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도연이가 선영이 아들이래.
진짜? 어떻게 된 거야? 20년 만에 찾았대. 기적이지 뭐. 사람들은 신기해했고 축하해줬고 가끔 음식을 나눠줬죠. 도연은 그 따뜻함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죠. 선영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사진첩을 펼치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죠. 도연은 옆에 앉았어요. 뭐 보세요? 옛날 사진. 선영은 한 장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4~5살쯤 돼 보였죠. 이게 너야.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낯설었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전 이때 기억이 없어요. 그럴 거야. 화재 후유증이었을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날 정말 무서웠어. 불이 빠르게 번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밀쳤어. 그 순간 손이 놓쳤고 어머니, 정신 차렸을 땐 너는 없었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계속 이런 얘기만 하네. 괜찮아요.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선영은 도연을 안았어요. 꽉? 도연도 안았죠.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변했어요. 선영은 도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자주 가던 공원, 불렀던 노래. 도연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듣는 게 좋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것 같았죠. 넌 원래 말이 별로 없었어. 조용한 아이였지. 지금도 그래요. 그래. 닮았네. 선영은 웃었어요. 엄마 말도 별로 없거든. 알아요. 그래서 편해요.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도연은 선영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태성식품이랑은 왜 연락 안 하세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복잡해. 복잡하다니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반대했거든. 왜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젊었고 사랑에 빠졌고 너를 낳고 싶었어. 하지만 집안에선 반대했지. 그래서요? 그래서 나왔어. 너랑 단둘이 살기로 했어. 선영은 도연을 봤어요. 후회 안 해. 한 번도.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너랑 함께였으니까. 선영은 웃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제 다시 함께니까 또 행복할 거야. 선영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연도 꼭 잡았죠. 둘은 말없이 웃었어요.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기 시작했죠. 어설펐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선영이 일어났을 때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밥이요. 제가 했어요. 선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 요리할 줄 알아? 아니요. 그냥 해봤어요. 밥은 조금 설 익었고, 국은 짰고, 계란은 탔어요. 하지만 선영은 한 숟가락 떠먹고 웃었어요. 맛있다.
거짓말 마세요. 진짜야. 내가 해줬으니까. 선영은 계속 먹었어요. 끝까지.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나도 뭔가 해줄 수 있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도연은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도연 씨.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사람이었죠. 태성식품 쪽 사람.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 앉았죠. 남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관심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노인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회장님은 많이 편찮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연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회장님은 손자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도연은 침묵했어요. 선영 씨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요? 딸을 잃은 것, 손자를 못 본 것, 모든 걸 후회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도연은 명함을 받았어요. 남자는 일어났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도연은 명함을 바라봤어요. 회장, 할아버지, 가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도연은 선영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태성식품 사람을 만났어요. 선영의 표이 굳었어요. 뭐라던?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선영은 침묵했어요. 올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2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하지만 후회하고 계신데요. 선영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도연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저요? 응. 내 할아버지니까. 내가 결정해.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같이 가요. 뭐? 어머니랑 같이요. 혼자는 무서워요. 선영은 도연을 봤어요. 눈이 흔들렸죠. 정말? 네. 같이 가요. 어머니 없이는 못 가요. 선영은 웃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도연도 웃었죠. 둘은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함께라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일주일 후, 도연과 선영은 태성식품 본사 앞에 섰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죠. 선영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있지. 둘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안내 직원이 다가왔죠. 도연님, 선영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렸어요. 긴 복도가 나왔고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도연과 선영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갔죠. 방 안에는 노인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아버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선영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은 강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선영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네.
노인은 도연을 봤어요. 오래, 깊게, 내가 내 손자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연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닮았구나. 선영이 어렸을 때랑. 그는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 도연은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노인은 울먹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선영아, 너를 내쫓은 것 평생 후회했어.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됐어요, 아버지. 아니야. 안 됐어. 20년을 잃었잖아. 노인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연아, 나를 용서해 주겠니?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모르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래. 넌 날 모르지. 하지만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은 웃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요. 노인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선영도 울었고 도연도 눈물을 닦았어요. 오랜 시간 흘렀어요. 미움도 후회도 슬픔도.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용서와 화해가 시작됐죠.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죠. 도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슴이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20년 만에 이뤄진 화해. 모든 게 새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도 꼭 잡았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함께. 세 사람의 손이 이어져 있었어요. 따뜻하게, 단단하게.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결말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고, 주말엔 할아버지를 찾아갔죠. 낯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20년 동안 혼자였던 도연에게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과 선영은 태성식품 본관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죠. 날씨 좋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도연은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도연에겐 특별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선영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식사는요? 다 먹었어. 걱정 마. 선영은 웃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2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사이. 미움과 후회로 가득했던 관계.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도연을 봤어요. 도연아, 학교는 어때? 좋아요. 재밌어요. 태성식품에서 도연을 위해 대학 진학을 지원했어요. 도연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설득했죠. 내 미래야. 받아들여. 그래서 도연은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낯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배우는 게 즐거웠죠.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회사 물려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 경영 같은 거 제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어. 넌 내 손자니까.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그리고 선영이 아들이니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도연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야. 기회지.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연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20년을 혼자 살아왔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많아. 할아버지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도연과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둘이 함께 있으니 충분했죠.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도연은 옆에서 도왔죠. 도연아? 네, 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선영은 웃었어요.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아서. 혹시 힘든 건 아닌가 싶어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정말? 네. 오히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선영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다행이다. 어머니는요? 행복하세요? 이번엔 도연이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행복해. 힘든 건 없으세요? 없어. 내가 있으니까. 선영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아프진 않나? 어머니 이제 내가 내 앞에 있잖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요.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래, 꽉, 말은 필요 없었어요. 감정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후, 도연은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죠. 창밖을 봤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늘은 맑았어요. 많이 변했네. 도연은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하루하루 똑같이 살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있고 학교에 다니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가끔 꿈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무서울 정도였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였어요. 도연아,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집에 와. 저녁 해놨어.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웃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어요. 밥 먹었냐고, 공부는 잘 되냐고, 힘든 건 없냐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죠. 오히려 전화가 안 오면 허전했어요. 도연은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야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 달 후, 할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도연과 선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약해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도연아, 왔니? 네, 할아버지. 학교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약하게. 도연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늘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더 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이제 됐어. 할아버지 도연아, 내 말 들어봐.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미안했던 것들 다 용서받은 것 같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영이랑 화해할 수 있어서, 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도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할아버지는 선영을 봤어요. 선영아. 네, 아버지. 미안했어. 정말.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아직 안 됐어. 할아버지는 손을 뻗었어요. 선영은 그 손을 잡았죠. 너를 사랑했어. 늘.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 미안해.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평온하게. 이제 마음이 편하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숨소리가 잔잔해졌죠. 도연과 선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끝까지.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도연은 아무도 기억나지 않았죠.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도연은 그녀 옆에 서 있었죠. 묵묵히. 장례식이 끝나고 도연과 선영은 할아버지의 묘 앞에 섰어요. 비석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선영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도연도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둘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없이.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도연은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도 생겼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선영은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도연이 주말마다 와서 도왔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과 선영은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장은 붐볐고 사람들이 오갔고 햇살이 따뜻했죠. 도연아? 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 경영도 배우고 있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어. 선영은 웃었어요. 넌 충분히 강하니까. 그런가요? 그럼 20년을 혼자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선영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도연은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별 말씀을. 난 그냥 내 옆에 있을 뿐이야. 둘은 서로를 봤어요. 웃었어요. 시장 소음 속에서도 둘 사이엔 고요함이 있었어요. 평화로운, 행복한 저녁 무렵 도연과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죠. 집 냄새, 가족 냄새.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20년 동안 집이 없었죠. 고아원도 자취방도 진짜 집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죠. 도연아, 씻고 와. 밥 차릴게. 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도연은 웃었어요. 난 행복해. 확신할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가족, 사랑, 소속감, 이제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밤, 도연과 선영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충분했죠. 잘 먹겠습니다. 응, 많이 먹어.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그게 전부였죠. 밥을 다 먹고 도연은 설거지를 했어요. 선영은 옆에서 지켜봤죠. 도연아? 네, 사랑해. 도연은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를 봤죠.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도연은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래, 꽉,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빌었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알았어요. 영혼은 없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면 돼요. 소중히, 감사하며. 도연과 선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함께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그게 가족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도연과 선영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시간일 수도, 기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따뜻하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